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이종혁 밀림인한 국민연합 대표,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리고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분과 함께 이 1시간 동안 심층적으로 우리 정치 이슈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주요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정 앵커 전해주세요. 네, 담담타타 오늘의 정가브리핑 첫 소식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역구 숫자를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오는 5일 다시 만나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전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완성해야 한다며 조속한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도입에 따라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에 폐지가 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고 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폐지 시한까지 못 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경찰이 이번 주말 예고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집회 주최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5개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으며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관계자는 이견은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소송에서 경찰의 입장이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5일 집회는 반드시 준법 집회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전대 제안을 거부하고 현행 지도체제 유지를 통해 본인 주도로 혁신 작업과 총선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총선 승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당내 분열만 계속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혁신 전대 제안에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권 경쟁으로 날을 셀 수는 없다. 사생결단, 분열의 전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간 공멸한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조기 전대 제안을 거절당한 안철수 전 대표는 당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우려가 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정가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굵직굵직한 정치 뉴스도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김정 앵커가 전해드린 마지막 뉴스.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이 역시 정치적으로는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학진 의원, 오늘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혁신전대를 거부하고 그리고 현지도 체제로 간다. 그리고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이런 태도 표명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했어요.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왜 이러나 싶어요. 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지금 국민적 어떤 기대주들 아닙니까? 네. 차기 대권주자고 네. 이런 분들이 당의 지도자로서 저는요 이 좀 안타까운 게 예. 문재인 대표든 안철수 의원이든 그런 당을 위해서 의견이 있으면 네, 물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이거를 얘기하는 방식이 두 분이 좀 만나서 네. 며칠 전에 만나긴 했던 만났었어요. 모양이에요. 네. 만나서 둘 사이에서 둘이 앉아서는 밀실에서 어디 골방에 앉아가지고 치고받고 하건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 거기서 이 문과 안이 좀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예, 뭘 좀 알겠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나와야 예. 되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요. 예. 둘이 만나고 나서 문재인 대표가 밖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 또 국민들한테 무슨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 예. 이거하고 또 안철수 의원이 똑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알겠습니다. 영판 다른 거거든요. 예. 왜 이렇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느 며칠 전에 어느 칼럼을 보니까 양초 정치라고 그러대요. 아, 예. 옛날에 양김 정치라고 알겠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이 초선 의원 둘이 해서 전혀 정치력이 없는 거 아닌가. 문학진 의원도 정치력의 문제. 예, 문학진 이걸 지적하지 않을 의원도 수 예상하지 못한 강수를 문재인 대표가 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차명진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원래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 예, 한 달 네. 전부터. 왜? 하늘 아래 태양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 두 사람 다 최고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인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가 여기서 대표 자리를 물러난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신이 떠받치던 90명의 친노 의원들의 공천은 누가 보장하고 그럴 경우에 다음에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래서 이분은 절대 안 물러난다. 마찬가지로 안철수 의원도 네. 이분은 또 사실은 그 지역구에서조차 떨어질 판이에요 지금. 왜 떨어질 판이냐? 노원에서. 그렇죠. 그 지역구의 국민들이 저 사람 대통령감이라서 찍은 거거든요. 아, 그 지역구에서 커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지역구에서 대통령감이라서 커온 사람인데 뭐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뭐 초선부터 다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러니까 점점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걸 본인이 자각한 거죠. 아. 이게 내가 이래서는 안 됐구나. 내가 정치에 왜 들어왔지? 그래서 이분이 그럼 지난번에 내가 참 잘 몰라가지고 대표 자리 쉽게 던졌지만 아니다. 나 대표 다시 도전하겠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가 정점이 되고자 하는데 이게 둘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반드시 저는 갈라지게 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석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문 대표 그 기자회견 보면서 참 리더십이 여기까지인가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 네. 난파선에서 지금 선장하고 기관장하고 싸우는 형국이거든요. 참 야권 지지자들 넘어서 온 국민이 참 안담한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뭐 언젠가 벼랑 끝 타협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계 제로인 느낌으로 봤습니다. 아, 예. 이정혁 대표. 정치 지도자는 지도자의 시선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작게 보고 잘게 쓰는 정치를 하면 이건 이미 지도자감이 아닌 거죠. 저도 이건 역시 예상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 그 야당의 당내 분란이 사실은 이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이유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문 대표가 얘기하는 거대로 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뭐 기득권을 이게 아니거든요. 네. 비주류가 이선 퇴진을 요구하고 안철수가 혁신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예. 문 대표의 현 체제, 현재의 야당 이 국면을 가지고는 내년 총선에 전망이 없다, 승리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도자가 이 정도 국면이 되면 한번 해보자, 통 크게 받아서 또 혹은 아니면 이런 당내 분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면 정체력이 있든지. 네. 그런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야당이 콩가루 집안 형태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참 이럴 때 참 통 큰 옛날에 양김 시대의 정치, 네. 이런 큰 폭의 정치가 그리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양김도 아주 현명합니다. 예. 양김도 단합 못했어요 결국은. 예. 자, 그런데 갈라졌습니다. 저 강석진 평론가. 네. 오늘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는 기강을 잡겠다는 내용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해온 그 유성엽 의원 네. 그리고 황주영 의원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이제 도당위원장인데 도당위원장 자리를 내놔라 이렇게까지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갈 사람 나가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겠죠. 그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이제 뭐 갈 사람 가고 있을 사람 있고 또 그렇게 해도 많이 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또 탈당은 없을 거라고 또 그런 얘기도 나름대로의 계산이 다 짚어보고 있었겠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렇기는 하지만 여하튼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네. 이제 분란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 네, 이제 탈당 얘기가 나오고 안철수 의원의 탈당 얘기까지 지금 이리저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재인 대표의 그 현실 인식이 좀 아니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같이 우리 앞에 차 의원이나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내년 4월 총선을 이 지역에서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 시장에서 만나고 뭐 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거의 그 사람들이 뭐 짜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리는 없잖아요. 각자 예. 자기 생업에 바쁜 사람들인데 저를 만나면 그래요. 특히 전통적으로 저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 이야기가 문재인 대표 가지고 되겠나? 이게 뭐냐면 문재인 대표라는 분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죠. 소중한 인재고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했고 했던 소중한 분인데 문재인 하나 가지고는 20대 총선을 새정치연합이 돌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바닥에 압도적인 여론이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개적으로 뭐 신문에 기고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뭐 여러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문재인 대표한테도 직접 앉혀놓고 지난 여름에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 되고 나서 직후에 그때 이미 문안박 스크럼을 네. 뭐 희망 스크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안을 문 대표가 한 적이 있어요. 네. 안철수, 박원순 같이 하자. 근데 그때 다 이렇게 거부 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이번에 또 다시 꺼낸 거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네, 예. 조금만 더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문 대표한테 그랬어요. 당권을 쥐고 또 대권까지 2017년 대권까지 보겠다고 하면 네. 안철수, 박원순 이런 사람들도 2017년을 보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네. 그렇게 하면 당권까지 쥐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니나 박은 그럼 우리는 문재인이 둘러리냐? 이러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당신이 노무현 정신을 정말 계승한다고 이렇게 자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면 좀 던질 건 던지라. 그래요? 그래야 이게 스크럼이 짜질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 이게 안타까워요. 의원님이 좀 활동하는 지역이 어디죠?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하남. 그러니까 수도권의 하남이라는 곳에 민심을 전달해 주셨어요. 자, 사실은 이런 사태는 지금 뭐 김학진 의원 얘기를 들어봐도 문학진 의원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뭐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얘기고 뭐 차민진 의원, 이종혁 의원 다 그렇게 예상하신 거 아닙니까? 예. 부산이 야도거든요. 네. 새누리당의 아성이라고 뭐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산의 기본 정서는 원래가 야성이 강한 도시입니다. 예. 제가 바닥의 민심을 들어보면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과도 저는 간혹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분들의 얘기의 주조는 뭐냐면 네. 야당이 전혀 야당답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야당답게 제대로 싸울 줄을 몰라요. 어떨 때는 쳐다보는 여권이는 제가 쳐다보기가 참 답답하다니까요. 아하, 예. 또 두 번째는 뭐냐? 그 훈수도 좀 해주세요. 아니 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하나 지적하는 게 뭐냐면 예. 저 정당에게 정권을 맡겨가지고 이 나라꼴이 이거 제대로 가겠는가? 소위 말하는 수권, 집권 의지도 뭐 전 그럴 뿐더러 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세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야당 지도자가 건강하고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따라서 건강해지고 정부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치의 비극은 뭐냐면 이 야당의 지리멸렬을 그저 즐길 수만은 없다는 것. 이게 예.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저는 비극이라고 봅니다. 예, 이종혁 의원 뭐 평소 소신이 그러시니까 예,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당연히 제 그렇습니다. 역할을 한다. 근데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또 문재인 대표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조금 그 주제를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탈당자가 나올 거냐, 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거냐, 이게 이제 이후 정국을 우리가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돼버렸습니다. 강석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말이죠. 굉장히 이 대목이 답답한 건데요. 네. 비주류, 소위 비노 예. 그 세력이 비전도 메시지도 없이 여태까지 그냥 견제구만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탈당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네. 나름대로 비전이나 메시지가 있어야 움직이기가 쉬운데 그런 게 결여가 돼 있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이야기인데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쉽게 탈당은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래요? 예. 여러 의원들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얹히기는 할 걸로 봅니다.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뭐 자기가 이렇게 깃발 아니, 들고 뭐 가지는 않을 어제 것 그저께 같고요. 보니까 이젠 강철수다 막 이러고 그러던데. 뭐 거기 강철수 하니까 또 강제인 하지 않습니까? 다 강가가 돼서 그 곤란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 제가 보기에는 깃발 들고 앞으로 이렇게 먼저 나가지는 나가진 않을 당분간 거다. 못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안철수 의원의 그 성격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여태까지 해온 것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렇다. 것에서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죠. 차명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태까지 탈당 문제 관련해서. 여태까지 해온 대로 하면 탈당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존재를 모를 수가 있어요. 아하.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자기 존재를 알았어요. 이제 위기 상황에서 네. 이러다간 지역구에서도 떨어지겠네. 내가 대권을 지향한다는 걸 분명히 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분은 저는 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을 보는 거죠. 뭐 어떻게 보냐. 현재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순된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문재인은 안 되겠다. 소위 말하면 친노가 지배하는 야당은 안 되겠다. 호남과 중도가 좀 전면에 나서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하나 모순되게 그렇지만 싸우지 마라. 갈라지지 마라.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철수 등 이 탈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이랬습니다. 가능한 한 끝까지 저는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배 세력인 이 친노가 얼마나 패권주의적이고 얼마나 부패했는가. 네. 정당을 더 이끌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국민들한테 아주 극단적으로 폭로될 때까지 저는 좀 더 기다릴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누구 얘기를 듣지 않는 문재인 대표의 독단적 운영,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한명숙 사건 이후에 계속 터지는 저 부패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저 친노 안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깊어지고 골마지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시점에서 대거 탈당할 것이다. 지금 말씀 중에 또 다른 변수 하나가 이제 20% 컷오프 아닙니까? 예, 이제 그것까지 이제 겹치게 되면 사실은 탈당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제가 아는 정치는 그렇게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세워서 하는 것이 훨씬 그래야죠. 더 국민들한테 그렇죠. 다가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은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정치에 그렇게 미지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판이 보여진다면 이제 결단할 사람 결단하고 사실은 문재인 대표도 어떤 형태로든 결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통합적으로 이렇게 뭐 양보하고 갈 게 아니라 좌우면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총선 치르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됐건 뭐 비주류 의원들이 됐건 이제는 이제 그들이 결단해야 될 때 아니냐.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거기 먼저 제가 말씀하시고요. 잠깐, 예. 말씀드릴까요? 그 천정배 의원이 이제 신당을 이제 하겠다고 지금 뭐 추진이 띄우고 네. 좀 하고 있잖아요. 뭐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몇 달 전에 저하고도 이제 같이 하자. 네. 그래서 몇 사람이 만나서 냉면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천 의원님 호남에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호남에서는 혹시 그 천정배 신당과 새정치연합이 각자 간다면 지역에 따라 인물에 따라 어딘 누가 되고 이렇게 선전할 할 수도 수 있다. 있을 것이다. 근데 수도권 대책이 뭐냐? 그거 한번 얘기해봐라. 얘기가 없었거든요. 지금 그래요? 이 시각까지. 근데 그게 뭐냐? 지금 천정배 의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당에 그 새로운 인물들 뭐 인재 영입한다고 뭐 이제 이야기는 좀 하고 있는데 정말 새로운 인물들, 참신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붙었느냐? 지금 발표를 사실상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호남당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권 내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집단이어야 되잖아요. 정치 세력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내용적으로 주춤거리고 그 있고. 경우에 안철수 의원이 신당 쪽으로 가세야 한다면 그런 그 욕구나 요구가 어느 정도 그런 게 충족이 있을 됩니까?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 경우에 제가 김한길 안철수 이제 공동대표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쭉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요새는 뭐 조금 뭐 강철수란 얘기도 아까 하고 좀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아까 우리 강 의원이 얘기한 그런 어떤 명분 있잖아요. 명분. 예, 예. 예를 들면 네. 야 이거 문재인이가 잘못하기 때문에 새살림을 차려야 되겠다. 이게 과연 강력한 명분이 대국민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정혁 의원. 각 정당도 그렇고요. 예. 특히 정치 지도자는 그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신, 비전, 정책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 지금 국민이 과연 얼마나 우리 한국 정치가 그렇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말을 안 할 뿐이지 민심은 지금 현재 폭풍 바로 직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국 정치는 이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의 사망 선고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야당의 이 지리멸렬 그리고 야당이 희망적이어야 되는데요. 지금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예상이 아까 안철수 의원이 과연 탈당을 할 것인가. 근데 그건 다시 말하면 철수 정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아지건대는 우리 기존에 있는 야당 지도자들이 과연 한국의 현 주소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고 정치 지도자의 의무와 책무는 무엇이며 정당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과 좌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국민들 눈에 봐서는 아무런 의미를 없는 거를 가지고 찢고 뽑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 한국 현 정치 현주소의 비극이다. 예. 이것을 타파해야 한다. 그러면 네. 지금 뭐 이 네 분 말씀이 대체로 안철수 의원이 먼저 깃발을 들고 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고 차명진 의원이 약간 결이 다르게 전망을 하셨습니다만 근데 그렇다면 지금 자막에다 나갑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오늘 강공을 하면서도 그러나 비주류 탈당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나름대로 다 짚어보고 뭐 내가 이렇게 밀어붙여도 안철수가 감히 뭐 이런 계산 끝에 나온 승부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저들의 눈에는 뭐냐면은 총선의 유불리만을 보는 겁니다. 지금 찢어져서 자기네들이 과연 당선이 된다고 생각할까? 절대로 뛰쳐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 이런 정치 선거공학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네. 제대로 된 야당 그리고 또 국가를 제대로 끌고 가는 한 축의 정치 세력의 구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리더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의 안목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강수진 얘기입니다. 예. 이 정치공학이라고 그러셔서 그런데 지금 야당 상황을 보면 호남 쪽은 모르겠는데 수도권 쪽은 참 움직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눠주면 전멸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이 우선에 발목이 좀 잡혀 있을 것 같고요. 네. 안철수 의원이 혁신전대 이야기를 하고 나서 3일 동안 문재인 대표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거는 그만큼 짚어볼 걸 짚어보고 의견을 나눌 건 나눈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 나름대로 점검은 충분히 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게 이제 초점이 돼서는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아, 그렇게 하는데, 보나요? 네. 예. 그 안철수 의원 개인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슨 깃발을 드느냐, 네. 국민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든 나가든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네. 어떤 깃발을 들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면 네.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우리 강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없어서 꼭 못하는 건 아닌 점들을 저는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당의 강령과 공약은 이겁니다라고 쫙 10개 딱 내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없냐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이 정당의 이합집산 사를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YS하고 DJ 나눠질 때 DJ가 탈당할 때 저의 새로운 강령은 이겁니다. 이거 했어요? 열린우리당 부서지고 저기 무슨 대통합민주당인가 만들 때 그렇게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딱 벌써 국민이 볼 때 신노는 상당히 좌파적이구나. 그리고 안철수는 중도를 지향하는구나. 이런 분이
국민 용어로 정확하게 강령 뭐 만들듯이 뭐 교수님 알겠습니다. 같은 분 예. 모셔가지고 강령 만드시듯이 하면 좋지만 이미 그거는 구분돼 있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다르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나라에 태양은 두 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고 네. 중요한 거는 타이밍인데 아까 그 저 사회자 얘기하시듯이 지금 막 타이밍이 임박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나가려면 나가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 그냥 완전히 패권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사실 인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정현 대표.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김대중 지도자가 탈당을 할 때는 그래도 그 당시에 분열이기는 하지만 시대에 큰 대의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쯤은 호남 정권이 한번 탄생을 해서 이 나라의 정치적 균형을 한번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시대적 대의도 있었고 뭐 이른바 수평적 아니, 정권 그럼요. 교체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또 나름의 결단을 할 때는 군정을 종식시킬 수 있는 더욱이나 그것도 분열과 유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야당의 국면은 만약에 원하는 총선의 승리라고 하는 국면을 레고 블록이라고 우리가 치고요. 네.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짜 맞춰야 되는데 네. 한 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마음과 욕심과 기득권은 자기네들이 칼자루를 쥐어줘야 되겠다는 게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저는 문안박연대 그리고 또 정작 이렇게 생각들이 다르면서도 쪼개지지 않는 것은 예. 혼자만의 이 레고 블록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양김실의 정치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예, 우리 고 박사님, 예. 저 잠깐 좀 한마디를 좀 해야 될. 뭐 짧게 하시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짧게 돼서. 합니다. 예. 짧게 합니다. 우리 이정혁 의원이나 우리 차 의원이나 지금 그 제1야당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 질타하고 또 지적하고 하는 거는 달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정치가 뭐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제 그런 표현도 아까 쓰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 거의 야당에다가만 이 방점을 두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난 논리의 전개상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야당도 좀 야당답지 못하다, 제대로 못한다 이런 국민들로부터 진짜 지탄을 받잖아요. 질타를 받는데 또 여당은 과연 뭐냐? 우리가 아주 비근한 예 딱 하나만 들까요?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낼 때 그때 국회법 개정안 가지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한마디에 의원들 백수십 명이 뽑아놓은 원내대표를 그냥 날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냐고 이거. 제가 뭐냐고. 잠깐만요. 예. 그래서 나는 총체적으로 한국 정치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정말 질타를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 수긍합니다. 근데 이 새정치민주연합만 가지고 딱 이렇게 알겠습니다. 집어서 예. 얘기하는 거는 좀 형평에 맞지 않다. 야당만 알겠습니다. 찍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렸고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지금 굉장히 위중한 예. 상황에 이렇다. 아까 그렇게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예. 그리고 그런데 그중에 야당의 이 모습을 보면 제가 국민들이 쳐다볼 때 뭘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가. 저는 그 점만을 알겠습니다.